샬롬, 도파민 가족 5번째. 회피를 선택한다. 손을 들어 질문하거나 틀릴 각오를 하고 발표하는 대신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시간을 흘러 보내는 쪽을 택한다. 친과의 모든 과제에서 불편한 갈등을 겪으며 배우는 대신 혼자 빠져나와 스마트폰 속에 확실한 즐거움으로 숨는다. 삶을 미리 경험하는 공간인 교실에서 경험의 기회를 흘려보낸다. 그래서 도파민과 교실의 간극을 줄이는 일은 선택이 아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환경 조정이다. 아이를 둘러싼 속도의 구조가 문제일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 교육과 양육에 필요한 가장 절박한 변화다. 교사는 빠름이 아닌 몰입을 안내해야 하고 부모는 아이의 뇌가 느린 보상에 다시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상의 리듬을 조절해야 한다. 산만함은 전염된다.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심지어 글을 쓸 때도 우리는 무언가를 튼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 글 한 줄 쓰다가 연예인 부동산 기사로 유튜브 쇼츠로 갑자기 떠오른 검색어로 이탈한다. 방금도 5분 정도 다녀왔다. 이 정도면 무척 양호한 편이다. 1시간도 더 낭비했을 일을 5분 만에 끝내다니. 오늘의 나를 칭찬한다. 분명히 해두지만 이건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산만함이다. 원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뇌 설계를 거스르며 나는 예외라고 믿는다. 부모가 스마트폰을 보며 집안일을 하고 영상을 들으며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고스란히 배운다. 밥을 먹으며 영상을 틀고 숙제하고 음악을 듣고 공부하며 틱톡을 흐른다. 심지어 그걸 멀티태스킹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완벽한 학습이다. 부모가 무수히 반복한 행동이 아이에게는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는다. 우리 아이들은 음악을 안 틀면 공부 시작을 못하고 혼자 밥을 먹어야 하면 태블릿으로 영상을 본다. 대중교통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이어폰을 끼고 설거지할 때는 영상을 재생한다. 실상 가장 큰 문제는 나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노심초사하지만 산만함의 최전선에서 산만함의 교분이 되어가는 중이다. 이메일을 쓰다 알림음이 울리면 채팅창을 확인하고 그새 뜬 광고 배너를 눌러 장바구니에 주섬주섬 담고 다시 돌아와선 내가 무슨 문장을 쓰던 중이었는지 한참을 더듬는다. 소파에 앉아 쉬면서도 드라마와 쇼츠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뭐 하나 제대로 끝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낸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며 자연스럽게 멀티태스킹을 학습한다. 결국 부모와 자식은 같은 거울 앞에서 같은 표정을 한다. 차이는 하나, 아이들은 그 거울 앞에서 더 오래, 더 깊이 훈련받고 있다. 강연장에서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호소하는 부모들의 얼굴은 한결같이 심각하다. 우리 애가 종일 게임만 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를 봐요.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님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보시나요? 이 질문을 실제로 내뱉었다가는 분위기가 싸늘해질 것을 알기에 속으로 삼킨다. 하지만 답은 명확하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은 절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들여다보는 만큼, 부모가 반응하는 만큼, 부모가 허용하는 만큼 아이도 자극을 소비한다. 값비싼 전환 비용.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작업까지는 좌뇌와 우뇌가 나누어 처리할 수 있지만 3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된다.
내가 멀티태스킹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불 꺼진 방을 전등 스위치로 번갈아 켜듯 작업을 빠르게 전환하며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전두엽은 방금 전까지의 맥락을 복원하려 애쓰고 새로운 자극을 처리하며 다시 원래 작업에 돌아오려 분투한다. 어쩔 수 없이 뇌는 값비싼 전환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서 비용이란 단순히 에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인지 자원, 감정의 회복력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손실이다. 이메일을 쓰다가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고 다시 이메일로 돌아오는 찰나에도 뇌는 이전 작업의 맥락을 다시 떠올리고 집중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이동할 때마다 뇌는 보이지 않는 환승비를 낸다.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집중의 기회와 인지의 품질을 잃어가는 중이다. 현대인을 집중시킨 어휘 중 하나가 비용이다. 멀티태스킹에 관해서는 명상의 관점, 집중의 관점 등 여러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만 형편없어진 집중력을 동원해 지금 이 페이지를 읽고 있는 독자를 위해 비용의 관점에 설명해 보려 한다.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려는 이유 역시 따지고 보면 비용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꾀한 시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종류의 비용이 새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 멀티태스킹은 요즘 시대가 가장 애정하는 소비 태도, 가성비와 닮아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묻는다. 이 시간에 하나만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산책하며 뉴스 듣기, 설거지 등의 강의 듣기, 스트레칭 하면서 회의 참석하기, 손해보지 않기 위한 시간 다중 투자는 어느새 미덕처럼 여겨진다. 하나만 하면 손해라는 감각은 놀랍도록 강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면 죄책감을 유발한다. 멀티태스킹은 단순한 작업 방식이 아니라 가성비를 추구하는 심리 전략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가성비를 따질 때 우리는 언제나 투입, 대비, 산출을 기준 삼는다. 그런데 멀티태스킹은 입력을 많지만 출력이 분산된다. 모든 작업에 손을 댔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끝나지 않고 결과물은 늘 예상보다 형편없다. 시간은 아낀 것 같은데 집중도는 쪼개지고 기억은 모래알처럼 빠져나간다. 이득 같지만 손해고 하는 거 많은데 남는 게 없다. 멀티태스킹은 비용을 줄여다 집중이라는 자산을 갉아먹는 불공정 거래가 된다. 이 거래에서 진짜 무엇을 벌고 잃고 있는지를 한 번쯤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전환 비용은 작업간 전환이 잦을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치솟는다. 이메일을 쓰다가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해 소셜미디어를 잠깐 들여다보고 다시 이메일로 돌아오는 찰나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다. 뇌는 처음 작업의 맥락을 복원하고 새로운 작업의 정보를 처리하며 다시 원래의 작업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친다. 단 몇 초간의 딴짓이 뇌를 피로하게 만들고 주요한 작업의 질을 떨어뜨린다. 좁은 병목을 통과하려 애쓰는 물처럼 우리의 집중력도 부서지고 흩어진다. 전환 비용이 누적되면서 효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하나의 작업에서 느껴지는 몰입의 기쁨이나 성취감은 모두 희생된다. 우물을 파야 하는데 여기저기 조금씩만 파다가 결국 물길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다. 깊이를 포기한 채 넓이만을 쫓는 뇌의 갈증은 더 깊어지고 집중력이라는 자산을 잃는다. 이것저것을 바쁘게 오가며 비용을 아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비용 낭비였다면 그래도 괜찮은가? 공부는 재미없고 게임은 못 끊어요. 보상 회로의 비대칭.
공부와 일은 참고 버텨야 하지만 게임은 몇 초 만에 도파민을 터뜨려 준다. 연약한 인간의 뇌는 재미없는 것부터 포기한다. 몰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몰입한 만큼의 보상이 보이지 않아서다. 공부가 지겨워지고 일이 힘들어질수록 더 자극적인 게임과 영상을 찾아 나선다. 디지털 중심의 환경이 보상 회로의 비대칭을 유발하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염없이 도파민에 끌려다닌다. 브레인 로트, 질이 좋지 않고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는 콘텐츠 혹은 그러한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발생되는 부정적인 감정과 영향을 말한다. 쉽게 말해 뇌가 썩은 것 같다는 뜻이다. 처음 이 단어를 접했을 때는 과장이거나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속에는 놀랍도록 명확한 자각이 들어있다. 멍해진 머리, 텅 빈 집중력, 아무 감흥 없는 감정, 모두가 자기 상태를 알고 있다. 멈출 수 없을 뿐 숏폼은 뇌에서 끊임없이 속삭인다. 생각하지 말고 반응해. 우리는 어느새 다음 자극을 기다리는 시스템에 스스로를 맞춘다. 이제 느림은 견디기 힘든 고문이 되어버렸다. 사람의 뇌에는 감정 조절과 자기 통제, 공감에 필요한 영역인 회백질이 있다. LA의 실험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멀티태스킹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에게는 감정 조절 능력 문제와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뇌는 변화한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계속해 재구성된다. 짧고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일상이 되면 느리고 서사적인 콘텐츠에 반응하지 못한다. 단순히 읽고 쓰는 훈련이 아니라 감정과 주의를 복원하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수업 시간은 구문 같고 긴 문장을 따라 찬찬히 읽어야 하는 책 한 권은 부담이 된다. 중요한 건 내용보다 얼마나 빠르고 간략하게 요약되는지가 되었다. 요점만 뽑아내고 맥락을 넘기고 감정은 건너뛴다.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한 데는 깊은 감정에도 쉽게 감흥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훈련된다.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빠르게. 문해력의 붕괴는 은밀하면서도 확실하게 진행 중이다. 이제 우리는 책 한 페이지를 버거워하고 한 문단조차 끝까지 읽지 못한다. 원인은 도파민이지만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숏폼 콘텐츠가 읽은 이유를 없애버렸다. 숏폼은 보자마자 이해할 수 있고 설명이 필요 없고 무엇보다 재미있다. 반면 책은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지루하다. 문해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연결하는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은 도파민 시스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문해력이 약해진 아이는 질문하지 않는다. 설명은 피곤하고 분석은 귀찮고 요약만 원한다. 결국 사유의 깊이가 사라지고 글은 정보의 수단으로만 남는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아이들이 무언가에 감동하고 흥분하고 눈빛을 반짝이는 순간은 긴 글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근육과 시간을 들여 걸어갈 필요 없이 탑승만 하면 빠르게 도착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오르기 전에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 구조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친구의 이야기엔 공감 대신 요약해서 짧게 말해라는 반응을 하고 부모의 긴 훈계는 스킵하고 싶다.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반응할 타이밍을 찾는다. 공감도 집중도 인내도 하나의 회로인데 이 회로가 일상에서 사용되지 않으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감정의 지연을 감당하지 못하는 뇌는 사람보다 화면이 편하다. 주의력 파편화 멍한 뇌의 등장. 우리가 깊게 집중할 수 있는 뇌를 잃어간다. 스마트폰 알림,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 멀티태스킹이 일상화되어 한 가지 일에
오래 머무는 게 불편하다. 불과 몇 초 전에 읽기 시작한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해 다음 페이지로 넘기고 영상을 보면서도 다른 걸 검색한다.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도 감정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자극을 바꾸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훈련시킨다. 지금의 자극 환경은 빠르게 많이 동시에 반응해야 살아남는 구조를 강요한다. 작업 기억은 줄고 판단력은 약화되며 감정은 수시로 방해받는다. 도파민 과잉 자극은 뇌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의력을 산산조각 내는 변화, 회로를 굳히는 과정이다. 문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난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못한다. 조금 전까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에 피곤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멍한 상태가 일상이 되고 나중에 그게 뇌의 기본 갑이 된다.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몰입이라는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도파민은 끊임없이 다음 자극을 부추기고 여기저기로 주의를 빼앗긴다. 이때 뇌는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주의를 조율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상태다. 그 상태에서는 어떤 감정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정보도 유의미하게 머무르지 않는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내면은 무반응과 무감각으로 메말라 간다.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는 가족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의 증발은 곧 감정에 도착하지 못하게 길을 잃었다는 것을 말한다. 집중의 붕괴는 끝.